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상담 심리학을 연구한 홍미숙 박사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을 보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이 무엇인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떤 연구자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는데.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깊은 숨을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가장 먼저 우리를 멈추게 만들거든요. 저도 사실 은퇴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공허했죠. 이제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마음 한켠을 자꾸만 건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팔순의 피아노를 처음 배워 연주회를 연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진 속 그분의 얼굴엔 주름 대신 햇살 같은 웃음이 피어 있더군요. 그 모습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문득 제 안에서도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 멈춰버린 생각각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그동안 나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힘을 줬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늙음은 대부분 사회가 만든 기준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자신의 생각에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의 벽 앞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벽에 나이라는 글자를 큼직하게 써놓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그 마음속의 벽에 작은 금 하나 내보는 건 어떨까요? 단단하게 굳은 생각에도 틈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로저 베니스터의 불가능 이야기. 제가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로저 베니스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70년 전 1954년 영국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은 1마일 즉 약 1.6km를 4분 안에 달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포츠 전문가와 의사들조차 심장이 터질 수도 있다며 경고했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달렸습니다. 로저 베니스터. 그는 의대생이자 육상 선수였죠. 그는 3분 59초 4의 기록으로 모두의 고정관념을 깨트렸습니다.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불과 석 달 만에 또 다른 선수가 4분의 벽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2년 안에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더 빨라진 걸까요? 신체가 진화라도 한 걸까요? 아니요. 변화한 건 몸이 아니라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그럼 나도 해볼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생각의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그 믿음은 주변에도 퍼져나가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벽을 넘게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기록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베니스터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나이 들수록 우리 앞엔 수많은 불가능이 가로막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도 넘기 어려운 불가능의 벽이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불가능이라는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자기충족 예언의 법칙. 로저 베니스터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래도 그건 젊은 사람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체력도 회복력도 우리가 젊은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충족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못해라고 믿으면 진짜 못하게 되고 나는 해낼 수 있어라고 믿으면 신기하게도 그 믿음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론입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실제 심리 실험과 임상 상담에서 수없이 검증된 아주 강력한 사고 패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70대 후반에 처음 저를 찾아오셨는데 본인 입으로 그러셨어요. 나는 원래 뭐 하나 오래 못해요. 배워도 금방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분은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지만 이미 마음속에 나는 오래 못 간다는 믿음이 박혀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2달쯤 지나자 정말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나를 잘 알아. 그 말이요, 바로 자기 충족 예언입니다. 나는 안 돼라는 예언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대로요, 처음부터 이번엔 다르게 해볼래요라고 말하는 분들은 실패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엔 더 오래 해보고 싶어요라고요. 그 믿음이 그분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당신의 말버릇이 어쩌면 당신의 미래를 이미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나는 아직 할 수 있어요. 조금 느릴 뿐이에요. 이 한마디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이 멈춰 있는 느낌이 들었다면 어쩌면 그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한 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결국 인생을 다시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뇌를 바꾼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요. 나이 들어서도 뇌는 계속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의 말이 아니라 신경과학자들이 다양한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남자 내담자가 상담실에 오셨어요. 말수가 적고 고개를 자주 떨구시던 분이었죠.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물에 글씨 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뉴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는 수천억 개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나이가 들면 이 뉴런들이 줄어들기만 하고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뉴런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새로운 생각과 경험이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쉽게 말해 배우는 사람이 뇌를 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짜입니까? 아직 뇌가 나를 포기 안 했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 생각에 맞춰 스스로 바뀌는 놀라운 장기예요.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10분씩 새로운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버벅이셨어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니 발음이 또렷해지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몸도 뇌도 삶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수백 명의 내담자들 통해 지켜봤습니다. 그 변화는 느릴 수 있지만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그 첫 믿음을 품는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시작해 보고 싶은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고 망설이셨던 분이 계신가요? 기억력은요, 나이가 들었다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극을 안 주니까 배우는 걸 멈췄기 때문에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가벼운 책 한 권을 펼쳐보셔도 좋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글자를 따라 쓰는 것도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요. 그 모든 게 뇌에겐 젊음의 운동입니다. 우리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나는 아직 해볼 수 있다는 당신의 작은 믿음이에요. 도전이 나이 드는 속도를 늦춘다. 며칠 전 한 할머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이 없어요. 몸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살랍니다. 그 말씀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너무 똑같다고 느끼시진 않으세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새로움보다는 익숙함이 편하다. 맞습니다.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상담을 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전이 없는 일상은 생명력도 서서히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먹고 삽니다. 익숙한 일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반응을 줄이고 심장도 호르몬도 근육도 천천히 느려지기 시작하죠.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이야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한 노인병 연구소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노년층과 일상을 유지한 노년층의 뇌 기능과 기분 상태를 비교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은 6개월 후 집중력, 기억력, 우울 지수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반면 변화 없이 지낸 분들은 오히려 인지 기능이 소폭 감소했다고 해요. 제가 존경하는 은퇴 교장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에 유화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엔 붓 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그림 속에 내 마음을 담는 기쁨이 생기더군요. 그 말씀을 하시며 표정이 마치 청춘 같았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뜨개, 글쓰기, 산책 코스 바꾸기, 심지어는 오늘 처음 가보는 카페에 앉아보기 같은 소소한 일도 뇌와 마음에는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나이 드는 속도는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늙어간다는 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살아간다는 건 오늘도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작은 의지에서 태어납니다. 혹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비슷하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삶이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새로운 빛깔을 안 그려줬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색을 한번 칠해볼까요? 늦깎이 챔피언들, 인생 이막 스타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가장 최근에 뭔가 처음으로 해본 게 언제인가요? 그러면 대부분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죠. 글쎄요. 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이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김막내 할머니라고 유튜브에서 유명해지신 분이 있죠. 70세가 넘은 나이에 외국 여행을 가셨고 그 영상을 올린 게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강연을 하시고 늦어서 좋은 나이라는 책까지 내셨습니다. 또 다른 분, 모지스 할머니는 미국의 전형적인 농촌 주부였어요. 무려 76세에 처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죠. 그림을 독학으로 배웠고 80세가 넘어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에도 작품이 걸렸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작년에 시작할 걸 하게 되죠. 한 번은 80살 가까운 어르신이 제게 말하셨어요. 이제 내 나이에 뭘 더 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러고 몇 달 뒤 그분은 동네 복지관에서 시와 교실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쓴 시와 그린 그림이 복지관 벽에 전시된 걸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죠.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단지 꺼내지 못한 꿈이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도전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그 도전의 진짜 가치를 압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그게 뭐든 괜찮습니다. 글쓰기, 사진, 악기, 그림, 외국어. 어쩌면 지금이 그 일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그 숫자를 뛰어넘는 건 결국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인생 이막의 첫 페이지를 여는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감정을 만드는 3가지 연습.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선생님, 그냥 요즘은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그 말 참 마음 아프죠. 그런데요, 우리 마음은 참 묘해서 조금만 방향을 바꿔주면 놀랍도록 회복이 빠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할 수 있다는 감정을 되살리는 아주 간단하고 실천적인 연습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자기암시 문장 만들기. 심리학에서 자기암시는 뇌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매일 자기 귀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말로 뱉고 메모지에 적어서 붙여두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저는 아침 세수할 때 거울에 대고 한마디씩 말하라고 권합니다. 오늘 나는 잘 해낼 거야. 이 간단한 말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둘째, 감사 일기 쓰기.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기반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장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에서 감사한 일 3가지만 써보세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시장 사장님이 웃으며 인사해 주셨다. 무릎이 어제보다 덜 아팠다. 이런 소소한 감사를 쓰다 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축복 안에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 순간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자랍니다. 셋째,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의 공통점은 완벽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오히려 우리를 멈추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 시작하세요. 몸이 무겁다면 스트레칭 3분부터. 글을 쓰고 싶다면 한 문장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연필선 하나부터. 그 작은 시작이 스스로를 다시 믿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감정은 그저 기분이 아니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감사하는 마음을 쌓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만든 마음의 벽은 조용히 무너져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느끼게 되실 거예요. 나는 아직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말, 나는 원래 그래.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원래 인내심이 없어. 나는 원래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해. 나는 원래 뭘 꾸준히 못해.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나는 원래 나이 들면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냅니다. 원래라는 말만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은 습관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건
과거에 익숙해진 방식일 뿐 지금 바꾸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상담실 문을 두드린 어르신. 그분은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표정도 어두우셨죠. 하지만 저는 그분께 단 하나만 부탁드렸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란 말을 한 달 동안만 입 밖에 내지 말아보세요. 그 이후 그분은 무슨 말을 하려다도 근데 내가 원래라는 말이 목 끝에서 멈췄고 그 대신 이번엔 그래 다시 해보자라는 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죠. 3달쯤 지났을까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몰랐는데 나는 원래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는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 자아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말, 익숙한 행동, 익숙한 반응에 몸을 맡기게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더 큰 가능성을 꺼내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그 익숙함에서 살짝 벗어나도 좋지 않을까요? 어르신 여러분, 나는 원래라는 말은 과거를 설명할 순 있어도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랬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떠오르거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바꿔볼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부드럽게 틀어줍니다. 나이 든 후 도전이 더 소중한 이유 가끔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었을 땐 뭐든 도전할 수 있었는데 이젠 다 늦었죠.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요 젊었을 때의 도전이 더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잠시 말이 멈추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의 도전이 더 깊고 더 감동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 들어서의 도전은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용기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패해도 시간이 많다고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 그 위로조차 잘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삶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손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글귀도 서툴렀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손녀가 나중에 그 편지를 보며 할머니 글씨 제일 예뻐요 하더랍니다. 또 한 어르신은 평생 남편과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다며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처음엔 낯선 공항이 두렵다고 하셨지만 돌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그 짧은 3박 4일이 내 인생 전체를 다녀온 기분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나이 든 이후의 도전은 경쟁이 아니라 회복이고 승부가 아니라 자기 치유입니다. 젊었을 땐 남보다 앞서기 위해 도전했다면 지금은 내 안에 멈춘 시간을 깨우기 위해 도전하는 거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작은 바람이 하나 있으신가요? 그게 여행이든 취미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든 괜찮습니다. 그 도전은 남들이 보기엔 작아 보여도 당신 인생에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내고 많은 것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또 한 번 자기 삶을 위해 도전하려 한다면 그건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든 후의 도전은 삶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멋지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을 바꿉니다. 이 오디오북을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도 자주 되물었습니다.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가능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른의 첫 악보를 읽기 시작한 분, 손주들에게 사랑한다고 처음 말한 할아버지, 팔순을 앞두고 글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담만 하던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말로써 위로를 전하게 될 줄 몰랐죠. 그런데 해보니까 이것도 제 삶의 또 다른 문이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온 시간은 그 자체로 지혜의 보고입니다. 실패도 아픔도 후회도 결국은 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밑거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한 가지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단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산책이든 책 한 페이지든 말 한마디든 미뤘던 전화 한 통이든 그건 아주 작고 사소한 걸음일 수 있지만 그 한 걸음이 내일을 바꾸고 내 인생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동이 감정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아지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기분이 나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 무엇이든 좋으니 지금 바로 한 걸음을 떼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나이란 내가 앞으로 더 사랑할 날들을 세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여전히 가능성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그 거인은 바로 당신의 가능성입니다.